내란 특검 종합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주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을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라든가 내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 출동한 부대 12.3 내란 당시에 국회라든가 성관이라든가 출동한 부대와 외환죄에만 집중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산의 일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방부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징계할 사유는 징계하고 특검으로 고발할 사항은 자료를 넘겨서 고발 조치를 해서 특검에서 하도록 업무도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대응 TF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특검이 12.3 내란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명하복 군 조직 특성과 사건 발생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군의 광범위한 증거 인멸로 인해 사건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과 김영현, 여인영과 노상원 일당이 언제부터 비상계엄 음모를 세웠고 언제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는가. 둘째, 윤석열, 김영현, 여인영, 노상원은 비상계엄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즉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국회 파괴와 영구 집권으로 국헌을 유린하고 어떠한 정치 구조를 새로 세우려 했는가. 대한민국 정치 질서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무너뜨리고 그 대신 도입하려 했던 전두환식 비상 입법기구의 역할과 구성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핵심 지도부, 국회의원은 물론 법원과 종교계 비판적 인사들과 언론 및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공직자들을 제거하려 했던 계획과 실행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넷째, 합동참모본부와 그 책임자인 합참의장은 윤석열과 김영현으로부터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았는가. 어떠한 북한의 도발 징후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합참본부로 복귀하는 도중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근거와 내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다섯째, 비상계엄이 최소 2023년 12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바 2023년 말에 진급한 군 장성들과 국방부 주요 지휘자들이 계엄 준비 및 실행에 가담한 실체는 제대로 파헤쳐지고 있는가. 여섯째, 지난해 6월 4일 실시된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학성기 설치 이후 다방면에서 진행된 대북 군사행위의 전모는 무엇인가. 각종 서해상 포사격 훈련,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아파치 헬기 작전, 10여 차례에 달하는 무인기 평양 진입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과 그 목적에 대한 충분한 수사는 이루어졌는가. 외환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행위가 정보사령부의 대북 접촉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여덟째, 2차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과 공동전범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홉째,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인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대질신문 등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열 번째, 계엄 당일 김영현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지구 지역 계엄사 화상회의 준비를 지시했다. 전국의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 계엄사령부 산하
3개 지구 계엄사령부와 25개 지역 계엄사령부는 상황실을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를 준비했다. 그야말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군이 통제하는 군정 통치를 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한 지자체도 있다. 반드시 특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방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이상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명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과 국군 최고 지휘부가 직접 지시하고 자행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9개월 동안 자행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만큼 국방부의 자체 조사와 감찰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어제 2025년 8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여 국방부가 앞장서 진상규명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과거 5.16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2.3 내란이 발생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국방조사본부와 국방부 감찰실을 중심으로 2, 3일씩 분야별 조사를 진행해 9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조사가 미진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규모가 20여 명에 불과한 데다 조사의 철저함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한계로 인해 면죄부만 주는 조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휘한다고 하지만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각군 지휘관들이 뒷짐진 채 증거인멸에 몰두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의 한 예가 바로 연합연습 기간 중 원천희 정보본부장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근무지 이탈 행동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김용현에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 원천희 정보본부장, 박진영 정보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천희 정보본부장은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천희 정보본부장은 불출석 사유로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과 공동으로 합참에서 을지 연습을 통제 중인데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을지 연습 지휘를 위해 작전 통제실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가 열리는 그 시각 원천희 정보본부장은 용산 작전 통제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정보 관련 다른 사령부를 찾아가 충암파로 분류되는 사령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2시부터 거의 하루 종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증거인멸을 위한 말맞추기를 하고 있었다고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단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의지를 갖고 감찰 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쉽게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남원 장수 임시 순천 국회의원 박기성입니다. 이에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조사본부와 군검찰단 그리고 방첩사 일부와 국방부 감사관실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현재 20명에서 50여 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주십시오.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과 문제의 충암파 사령관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는 인사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국방혁신을 조기 달성하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신뢰받는 예비역 장성들이 특별 감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부 지시에 의해 부득이 임무를 수행한 주요 지휘자들과 영관급 장교들에게 과거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내란 제보와 수습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안규백 국방장관이 이상의 요구에 대해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